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라햄스터입니다. 자,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새 채널에서 올리는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요즘에 이 구충제를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대한종양학회에서도 이미 이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고 장괴사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를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장괴사가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펜벤다졸을 제외한 메벤다졸이라든가 알벤다졸의 임상실험 결과 현재 많지는 않지만 한 10편 남짓한 임상실험 진행 중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작용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말기암 환자분들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 의학적인 치료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분들은 그러면은 이분들이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복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못 먹게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드시기로 한다면 항암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복용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안전한 가운데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댓글에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메벤다졸을 복용을 하는데 메벤다졸을 어렵게 구했는데 이 메벤다졸의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있고 항암 효과가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들었다. 과연 뭐냐? 그래서 제가 논문들이라든가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 메벤다졸의 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벤다졸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은 동일한 것인데 형태가 다른 거예요. 다형. 그 형태가 다른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벤다졸 A, B, C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2015년도에 그 뇌종양 마우스를 가지고 이 메벤다졸의 다형성 모델인 ABC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메벤다졸을 복용을 하면서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마우스 뇌종양 모델에서 다양한 메벤다졸 폴리모형의 어떤 효능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폴리모형이라는 것이 다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ABC 형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C타입을 먹어야지 항암 효과가 있고 A타입은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한 암의 종류는 뇌종양입니다. 다른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담도암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암이 아니라 뇌종양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 거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메벤다졸이 혈관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과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것들이 이 교모세포종과 같은 뇌종양을 모델로 임상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메벤다졸만 알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마우스에다가 뇌종양 세포를 이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메벤다졸의 다형성 모델 ABC 모델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본 실험입니다. 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뭐냐면 종양을 이식을 한 후에 마우스에다가 이 생존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메벤다졸 A, B, C 세 가지에 대한 생존율을 봤더니 A가 제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C가 생존율이 제일 길었다라는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결과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벤다졸, 같은 메벤다졸이라도 A, B, C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벤다졸 C타입을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메벤다졸 A, B, C를 이 뇌종양 마우스에다가 투여를 했을 때 플라즈마 레벨과 그 다음에 브레인, 이 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침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메벤다졸이 혈관내장벽을 통과하니까 우리가 이 마우스 모델에다가 얘를 투여를 했더니 혈장의 농도가 얼마고, 그리고 이 우리가 종양이 있는 뇌 부위에 얼마만큼 이 메벤다졸의 약물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본 거거든요. 역시 결과적으로 A는 메벤다졸 A타입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B타입과 C타입이 순서대로 혈장의 농도라든가 그 다음에 뇌의 농도가 높게 있었다. 그러니까 B, C 순서대로 이 메벤다졸이 뇌 안으로 들어가더란 얘기죠. 뇌 안으로 침투가 많이 되면 뇌종양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B하고 C, 그러니까 메벤다졸 B타입과 C타입이 이 브레인과 혈장 그 농도가 높다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를 제가 좀 저기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색깔이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C예요. C타입.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B타입이거든요. 근데 혈장, 플라즈마라든가 아니면은 브레인 쪽에 전부 다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거를 정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봤더니 결국 A, B, C로 갈수록 이 농도가 높게 침투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메벤다졸 C타입, 그러니까 다형성을 가지고 있는 메벤다졸 A, B, C 중에서 C타입으로 만들어진 약 혹은 B타입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B타입과 C타입으로 만들어진 메벤다졸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각국의 제약회사에서 메벤다졸 제품을 만들 때 B타입으로 만들었다, C타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공개를 안 합니다. 저도 제약회사에 알고 있는 후배가 몇 명이 있어서 이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마 공개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왜냐면은 메벤다졸의 기본 목적은 구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구충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항암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A타입, B타입, C타입을 굳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논문을 토대로 해서 B타입과 C타입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도 좀 찾아보겠지만 현재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벤다졸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자료조사를 더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메벤다졸을 먹어야 된다, 그게 C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에서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드시지 마시고 사람용 구충제 메벤다졸인데 얀센이라든가 이런 좀 대기업 제품에서 나오는 그 메벤다졸을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브랜드가 이런 메벤다졸의 다형성 C타입을 가지고 제조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면 다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논문에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메벤다졸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 다형성 구조인 C타입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존스홉킨스라든가 유럽에서 메벤다졸에 관련된 임상실험을 진행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이 C타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뇌종양에 대한 그 연구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농도로 뇌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메벤다졸 다형성 구조인 C타입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메벤다졸을 어떤 거를 드시고 계신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싼값에 판매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얀센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를 드시는 것이 항암 효과를 기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얀센 제품은 항암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그걸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기암 환자분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뭐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을 복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하나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16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이거든요. 암 전문의 미토 의원 김자영 선생님께서 세미나를 하십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그 세미나 주제가 펜벤다졸 복용에 대한 세미나를 하신다고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글쎄요. 세미나 참석을 해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하려고 그 병원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를 갔다 오게 되면 펜벤다졸의 복용에 대한 암 전문의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